자, 오늘은 이춘풍전 아주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춘풍전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한양 땅과 그 다음에 평양이에요. 평범한 서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과 같은 평민 문학이다.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고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재건되는 이야기 전개는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능력이나 기능을 부각시키려고 한 의식, 아무래도 조선 후기 어떤 여성의 권위의식 내지는 여성의식이 신장된 것에 대한 그것이 자연스럽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춘풍 아내의 남자로 변신하는 거죠. 여성의 본질적 능력이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이에요. 서울 다락골 한 부자 집안에 태어난 이춘풍은 얘가 중심인물인 것 같아. 근데 이름이 참 재밌어요. 봄춘자에다가 바람풍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날 때부터 봄바람이 나네야. 그러니까 바람둥이야, 바람둥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부모가 유일한 혈육인 춘풍을 애지중지 길렀기에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이 되었다. 그러다가 춘풍의 부모가 세상을 뜨고 그를 경계할 사람이 없어지자 춘풍은 아내의 충고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다. 결국 유산을 모두 탕진한 뒤에야 춘풍은 후회하며 아내에게 집안의 일을 전부 맡기고 자신은 재산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이런 약속 백날 해도 소용없죠. 춘풍의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해서 4, 5년간 수천 금을 모은다. 그러니까 이 춘풍의 아내가 생활력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개. 아내 덕에 다시 풍족해진 춘풍은 교만해져서 관청의 돈 2,000냥을 빌려 한마디로 정부의 대출을 받은 거죠. 만류하는 아내를 뿌리치고 집안의 전 재산까지 모아서 시드를 확보한 거예요. 평양에 뭐 하려고 장사를 하겠다고 집을 나선다. 이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까먹는 사람이 있는데 춘풍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평양에서 으뜸가는 일색이었던 기생 추월은 인물이 등장하나요? 그렇죠. 인물이 등장하네요. 춘풍이 수천 냥을 가지고 평양에 장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홀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추월은 완전히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네요. 추월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한 춘풍은 장사는 팽개치고 추월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온 돈을 몽땅 날린다. 바보. 추월은 빈털터리가 된 춘풍을 내쫓아버리고 그렇죠. 이제는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쪽쪽 빨아먹은 거지요. 망연자실한 춘풍은 추월의 집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완전히 신분이 몰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푸대접을 받으며 연명한다. 춘풍의 소식을 들은 아내는 뒷집 참판댁 자제가 급제 평양감사로 간다는 말을 듣고 꿰어내어 그 집의 대부인에게 식사를 대접해 환심을 산다. 아들이 평양으로 가는 길에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대부인의 제안에 춘풍의 아내는 남장을 하여 여기서 남장 모티프가 나오는군요. 자신의 오라비인 척 감사히 비장이 되어 추월을 문책하겠다는 계책을 말하고 허락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이 평양감사에게는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평양감사조차도 속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위기 파트는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내용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절정 부분 보겠습니다. 평양에 온 춘풍의 아내는 추월과 춘풍을 잡아들여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태형, 때리는 거죠. 춘풍의 아내는 추월로부터 춘풍에게 빼앗은 돈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남복을 벗고 이제는 아내인 척이 아니라 아내지, 아내의 모습으로 춘풍을 기다린다.
돈을 되찾은 춘풍은 결말인가요? 의기양양해.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그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대접이 소홀하다며 불평을 한다. 아내가 상을 불린 뒤 다시 비장의 옷을 입고 나타나자 짜잔 이렇게 되는 거죠. 춘풍은 아연실색하고 비장은 자고 가겠다며 관복을 벗는다. 헐.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아내가 나타나자 깜짝 놀란 춘풍에게 아내는 자초지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춘풍은 개과천선하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낸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결말이네요.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간중간에 상당히 재밌어요. 전체 한번 정리해볼까요? 핵심 정리. 고전소설이고요. 당연하죠. 풍자소설이고 세태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이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요. 서술자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적극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판소리 사설투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반복을 통해서 3, 4조, 4, 4조 어떤 리듬감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아니면 서술자, 창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춘풍회차 하는 말이 부모조업 누만금을 주색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제길삼 방직하여 둔푼을 모을지라도 무엇을 아낄손가.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밑에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도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부모조업 누만금을 주색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제 길삼방직하여 돈푼을 모을지라도 무엇을 아낄손가. 딴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체적으로 몇 음보예요? 그렇죠. 4음보의 어떤 율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피를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라고 해서 누가?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모년 모월 모일 수기를 기록하여 전하노라. 이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뒤에 치니 후회만급이라. 차후로 가중지사를 모두 김씨에게 맡기므로 김씨 치산 이후로는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씨의 재산이요. 가부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리라. 이후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이 수기를 들고 관하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증인의 가부 이춘풍이라. 자, 요거는 이춘풍이 다시는 자기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각서를 쓴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책명하여 주니 춘풍안의 거동보소라고 얘기하네요. 누가? 그렇죠. 서술자가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어 장면에 대한 설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고동불짝시면 누가 아니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절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이런 고동불짝시면 누가 아니웃고 볼까 하는 행실. 자, 기본적으로 3, 4조, 4, 4조 운문체와 산문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동벌짝시면 재밌어요. 읽다 보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질 중심적 가치관, 여성의식의 성장, 가부장 질서의 약화 등등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할 말이 좀 많아요. 일단은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와 관련된 걸로 본다면은 춘풍이가 아내 덕에 어느 정도까지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야? 호조돈 2,000냥을 대돈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고리 이자를 갚는다는 거예요. 로 얻어내요. 박물군자인 척 평양으로 뭐하러 가요? 장사를 하러 가요. 즉 양반의 후예인 중심인물이 돈을 빌려서, 관의 돈을 빌려서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는 장면은 당시 확대되던 물질주의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체적 여성상이에요. 주체적 여성상은요,
자, 춘풍의 아내 김씨가 치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느 정도 꾸려나가 침제길삼 능랑하다 5푼 받고 세버선 짓기 4푼 받고 세긴볼 받기 2푼 받고 한삼 짓기 4푼 받고 헌룩 깁기 4돈 받고 장어 찢기 5돈 받고 돋보하기 6돈 받고 전이 깁기 7돈 받고 금치마 1냥 받고 돌전누비 2냥 받고 바지누비 3냥 받고 긴옷 누비 넉냥 받고 관복지여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300일삼 가을이면 염색각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4, 5년을 돈을 모으니 월수누와 수천금을 모았구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릴 것이 바이 없다. 한마디로 뭡니까? 가장인 춘풍이 방탕한 생활로 쫄딱 말아먹은 것을 아내인 김씨가 능력을 발휘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력있는 새로운 여성상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방금 읽었던 부분도 어찌 보면 가부장 질서가 약화가 되는 걸 거예요. 왜? 여성의 능력이 신장된다는 건 남성의 능력이 그만큼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그런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저는 참판댁과 친근하여 참판댁 대부인께 침제품 판돈으로 차담상을 자주 차려 정성으로 대접하고 이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말 부분에서 이제는 춘풍의 아내가 춘풍에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맞던 매가 깨소금이요 라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아내에게 춘풍이 조롱당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당시 가부장 질서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 사회상하고 소설 속에 반영된 사회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서사구조를 볼까요? 이 작품의 서사구조는요, 하강과 상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처음엔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춘풍이가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한 것을 춘풍의 처가 이제 치산, 집안을 일으킵니다. 나름 끌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춘풍이 또 욕심을 부리네요. 그래서 집안 쫄딱 말아먹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평양으로 장사를 가죠. 평양으로 장사를 갔다가 추월의 계략으로 홀라당 진짜 다 말아먹습니다. 이제 불행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합니까? 완전히 거기서 머슴 노릇을 하잖아요. 신분까지 몰락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던 와중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그렇죠. 춘풍의 처가 개입을 하죠. 이때 춘풍의 처가 개입을 하면서 변신을 합니다. 짜잔 하고서나 남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부 다 이제는 복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춘풍은 마지막에 개과천선에서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보통 3개의 모티프예요. 변신 모티프, 송사 모티프, 그 다음에 개과천선 모티프예요. 그 중에서도 송사 모티프는 다른 더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변신 모티프와 그 다음에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신 모티프와 남장 화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변신하고자 하는 이때 변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현재의 삶 자체를 어때? 긍정으로 봐? 부정으로 봐? 부정으로 본다는 거죠. 자, 지금 자신의 현실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로의 어떤 전환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근데 문학에서는 이러한 변신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상형과 응보형이 있다. 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보라고 하는 건 인과응보죠. 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예요. 이런 변신 욕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남장화소예요. 남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즉 여성 주인공이 남성의 복장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중세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아무래도 중세시대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모습으로는 힘든 거라. 그래서 남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
이춘풍전은 아내가 남장을 하는데 그 남장은 여성의 어떤 본질적 능력,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내재적 능력이 남성에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춘풍전에 나오는 남장화소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고요. 우리가 그러면 고전 문학에서 남장화소는 어떤 경우에 쓰이고 어떨 때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작품에서 나타나는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남장화소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게요. 표면적인 동기와 이면적인 동기로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동기로 본다면 첫 번째, 능동적 적극적 동기예요. 능동적 적극적 동기에는 복수나 구출 또는 수학, 이때 수학은 매스매틱이 아니라 스타디아,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사회는 여자는 배움의 길이 적었잖아요. 좁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배우자, 내 남궁감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동기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수나 구출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옥랑자전, 이춘풍전. 이춘풍전은 남편인 춘풍을 구출하는 거죠. 장국진전, 정수정전, 김씨열행록. 수학, 공부하는 걸로는 옥주호연, 방한림전. 배우자 확인으로는 천정가연과 김희경전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춘풍전, 장국진전, 정수정전, 김씨열행록, 그 다음에 방한림전은 주요 작품으로 많이 속합니다. 참고로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수동적, 소극적 동기로는 피화라고 하는 거, 어떤 재난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이런 걸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너 남장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의지가 되겠죠. 화를 피하는 것으로는요, 백학선전, 이대봉전, 육미당기 정도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의지로 대표적인 작품은 홍계월전, 별표 빵 치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표면적 동기가 있다면 이면적 동기가 있겠죠. 이면적 동기로는 남성적인 삶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남성처럼 살고 싶어 라고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자아, 그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 내지는 가문을 회복하거나 사랑을 이루고 싶은 마음, 내지는 열이라고 하는 어떤 유교적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본다면, 자, 남성적 삶에 대한 욕구로는 방한림전과 이학사전, 아까 방한림전 체크했죠? 여성적 자아 실현으로는 홍계월전, 정수정전, 옥주호연, 양산백전. 가문 회복과 애정 성취로는 김희경전과 이대봉전, 음양 옥지환, 황운전. 열로는 이춘풍전과 그 다음에 원령랑자전, 김씨열행록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장화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다면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죠? 그렇죠. 개과천선화소죠. 개과천선화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걸 거예요. 그죠?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반성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과천선화소는 전반부에는 부정적인 인물로 시작해서 나쁜 짓거리를 하다가 뭐합니까? 어떤 사건을 겪겠죠. 그 사건을 겪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긍정적 인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주로 어디에 나타나? 후반부에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사 구조는 인물 소개, 인물의 악행, 여기까지가 전반부인가요? 특정한 사건의 경험, 이게 이제 중반부가 되겠죠? 깨달음과 성격의 변화, 이게 이제 후반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전소설 이춘풍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